홈팀 스파르타 프라하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쿠크타는 최전방에서 강한 제공권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며 박스 안에서 마무리에 능하다. 하라슬리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수비를 흔들며 컷백과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열어준다. 카이리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환 패스를 정확히 공급해 전방 공격진과의 호흡을 이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체코를 대표하는 전통의 강호로 홈에서 강한 심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교체 카드에서도 폭넓은 선택지를 보유해 경기 후반에도 속도와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적 우위가 돋보인다. 홈 이점과 높은 전술 완성도까지 더해져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원정팀 샴록 로버스는 포메이션은 3-5-2이며 만드로임은 전방에서 볼을 끌고 나가며 결정적인 마무리를 시도하는 유형이다. 가프니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을 활용해 공격을 연결하지만 빠른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전개가 끊기는 한계가 있다. 누젠트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살리려 하지만 템포 조율련에서 압박에 쉽게 흔들린다. 샴록 로버스는 아일랜드 리그 내에서는 주도적인 팀이지만 유럽 무대 원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체코 원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특히 강한 압박과 템포 전환을 구사하는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은 선수들에게 낯설고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큰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체 자원 DP에서 스파르타 프라하와의 격차가 뚜렷하며 후반전 경기 운영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전통의 강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홈에서 압박과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낼 수 있다. 샴록 로버스는 유럽 무대 경험 부족과 체코 원정의 심리적 부담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체 자원 깊이와 전술 완성도까지 포함하면 스파르타 프라하가 경기 전반부터 우위를 점하고 후반에도 힘을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 홈팀 첼레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오시포프는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전진 패스를 통해 전방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코바체비치는 K리그 강원FC에서 뛰었던 익숙한 얼굴이지만 당시에는 현지 적응에 실패하며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슬로베니아 리그 복귀 이후 전술적 적응과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고 박스 근처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날카로운 마무리로 팀의 핵심 공격 루트가 되었다. 크베시치는 측면 돌파와 컷백 능력으로 코바체비치와 호흡을 맞추며 빠른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든다. 체레는 홈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빠르게 볼을 되찾아 상대 박스 안을 공략하는 공격 패턴을 완성해왔다. 이번 경기에서도 코바체비치를 중심으로 한 직선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루트를 적극 활용해 AEK 아테네의 포백 수비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아테네는 포메이션은 4-4-1-1이며 피에로는 제공권을 활용해 공중전에서 우위를 가져가지만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다. 엘리아소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드리블 돌파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경기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 코이타는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지만 고립될 경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AEK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안정적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역습을 노리는 팀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는 단점이 있다. 특히 타이트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반복되어 왔다. 체레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특히 유럽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코바체비치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공격의 중심이 된다. AEK 아테네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체레가 초반부터 흐름을 잡고 득점으로 연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에버디는 포메이션은 4-3-3이다. 아우치체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환 패스를 통해 12선을 연결한다. 팔라베르사는 안정적 볼 배급과 커버 플레이로 수비 앞을 보호하지만 빠른 방향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네이터는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살리려 하지만 압박을 강하게 받을 때는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에버디는 라인을 미드존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안정적 포백 수비를 기반으로 실리를 추구한다. 그러나 하프 스페이스 커버와 최종 수비 라인 간격이 가끔 벌어져 순간적으로 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이 있다. 원정팀 샤우타르는 포메이션은 4-1-4-1이다. 수다코프는 최근 펄스9 역할을 맡아 전방과 중원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공격의 축을 형성한다. 그는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며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는 움직임으로 이선 침투를 지원한다. 케빈은 빠른 타이밍의 직선 돌파와 연계로 박스 안 진입을 돕고 오체레트코는 빌드업의 중심에서 전환 패스를 담당한다. 샤우타르는 최근 수다코프를 중심으로
가짜 9번 전술인 펄스9 공격 패턴을 통해 전술적 재미를 보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이 전략을 메인 루트로 활용해 에버딘의 포백 수비를 계속 흔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샤우타르는 수다코프 중심의 펄스9 전술을 통해 포백 간격을 흔들며 박스 안 침투 루트를 만들어낸다. 케빈과 오체레트코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속도를 붙이면 에버딘 수비는 대응이 늦어진다. 에버딘이 홈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전술적 상성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은 샤우타르 쪽이 한 수 위다. 이 경기는 샤우타르가 결정적 순간을 잡아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라코프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브루네스는 좌우를 폭넓게 오가며 측면, 빌드업과 압박 회피를 돕는 자원이다. 피엔코는 후방에서 볼 배급과 중거리 전개를 동시에 담당하며 후방 빌드업, 안정감을 끌어올린다. 바라스는 최전방에서 타겟 역할을 하지만 최근 득점 결정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팀의 마무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라코프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세 줄 수비 블록을 형성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전환 속도가 느려 빠른 득점으로 주도권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정팀 크라이오바는 포메이션은 3-5-2이며 알함라위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템포를 조율한다. 바이아람은 박스 근처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지만 마무리에서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발르타는 수비 가담과 공격 전환 모두에 관여하지만 팀 전체 전개 속도가 다소 느려 답답한 흐름을 만든다. 크라이오바 역시 수비 안정감을 우선시하며 3백 기반으로 공간을 좁히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방 창의력이 제한적이고 득점 패턴이 단조로워 상대 수비를 흔드는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라코프와 크라이오바 모두 수비를 우선시하는 전술적 선택 속에 전방 화력 부재가 두드러지고 있다. 승률 데이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력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득점 기대치가 낮고 전술적으로 서로를 견제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 공격 전개가 제한된 팀들끼리의 맞대결인 만큼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전망이다. 홈팀 라르나카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의 모이스키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강점이다. 하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적응력은 아직 제한적이며 하위권 수비를 상대로는 힘을 발휘하지만 강한 압박과 템포 높은 경기에선 자주 고립된다. 구드문드손은 중원과 2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연계와 세컨드볼 싸움에 가담하지만 최근 공격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파지올리는 기술적인 볼 컨트롤과 전진 패스를 통해 빌드업을 이끄는 역할이지만 높은 압박을 받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방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AEK 라르나카는 최근 유럽 대항전, 홈앤드 어웨이 경기력 모두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강팀을 상대로 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정팀 알크마르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럿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마무리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보유한 자원이다. 사디크는 체격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장악력에서 강점이 있으며 세컨드 볼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전방 전개를 안정시킨다. 미난스는 하프 스페이스와 2선에서 날카로운 침투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킥 정확도가 높아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이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알크마르는 에레디비지에서 검증된 경기력을 바탕으로 유럽 무대에서도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 컨퍼런스 리그 홈앤드 어웨이 데이터에서 네덜란드 팀들의 승률이 높은 편이며 알크마르 역시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다. AEK 라르나카와 비교하면 공격 전개 속도, 마무리 완성도, 전술 유연성 모두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AEK 라르나카는 유럽 무대에서 템포 높은 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쉽게 차단되며 공격 전개가 끊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알크마르는 에레디비지에서 단련된 전방 화력과 유연한 전술 운영을 기반으로 유럽 무대에서도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객관적 전력 차이와 유럽 대항전 데이터 흐름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가 확실히 주도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쉘보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우드부코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를 바탕으로 공격 루트를 열어두지만 결정적인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맥킨로이는 중원에서 패스를 분배하며 전개를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템포를 잃고 볼 소유가 끊기곤 한다. 쿠트는 전방에서 연계와 슈팅 모두를 시도하지만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힘이 부족해 득점 기대치가 낮다. 쉘보는 기본적으로 점유를 기반으로 전진하려 하지만 플랜 A 전술이 막힐 경우 대체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해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후반 교체 카드 역시 공격적인 전환을 만들어낼 만한 드라마틱한 영향력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상대가 수비 블록을 잘 유지하면 쉘보는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BK에케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덴베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고 볼을 끌어내려 플레이를 만들지만 마무리 결정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라윤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지막 패스와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져 찬스를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한다.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볼 순환을 담당하지만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 패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해켄 또한 플랜 A 공격 전술이 막힐 경우 대체 루트가 부재하며 전방 연계가 끊기면 공격이 단조롭게 정체된다. 후반 교체 자원에서도 공격의 질을 끌어올릴 만한 옵션이 부족해 후반전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결국 전방에서의 창의성 부재와 제한된 마무리가 이어지면서 공격이 쉽게 막히는 장면이 많다. 최일본과 BK에켄 모두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변주가 부족하다. 후반 교체 자원으로 흐름을 바꿀 힘도 제한적이라 경기 내내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는 무승부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